저는 유튜브 최초로 500만 원으로 5억 원을 만드는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투자금이 작으면 수익을 못 내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500만 원을 입금하고 거래 내역과 실시간 포지션, 개인 관점 등 제 커뮤니티에 이 모든 과정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소액 계좌는 이제 월 1억 원 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챌린지 계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계좌 수익은 71,281달러, 하나로는 9,977만원 정도가 됩니다. 본론으로 오늘 영상은 매매법도 매매법인데 하나에 국한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닌 내 투자금이 많든 적든 매달 억대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저만의 원칙과 제 트레이딩 색깔을 공유하려 합니다. 시청만 하셔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드라마 한 편 보신다 생각하시고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매달 억대 수익을 만드는 저의 트레이딩 스타일과 매매 팁을 먼저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저는 차트 기반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며 주요 일정을 먼저 체크하고 큰 흐름에서 타임프레임을 내림차순으로 확인합니다. 이는 추세를 읽기 위함인데요. 여기서 주요 일정이라 함은 소비자 물가지수나 9월 전 세계 메인 이벤트라 볼 수 있었던 FOMC, 그리고 내마녀의 날처럼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초래할 수 있는 일정이 있을 때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포지션을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아도 청산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차트가 움직이고 있다고 해볼게요. 가격대는 이쯤에 있고 발표는 10분 후에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자리는 롱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발표 전에 먼저 이 포지션을 들어가 버리면 선물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이 작은 파동들을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묵직한 발표가 나오면 한 번 털고 방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먼저 들어가서 이쯤 스탑 로스를 걸어둔다면 5번 중 4번은 매우 높은 확률로 내 스탑 라인을 터치하고 크게 상승할 겁니다. 되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발표 직후에 여기 방향성이 잡힌 것을 확인하고 진입하면 하락 파동을 끝낸 것을 확인하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매매라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일정이 있든 없든 타임프레임을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이는 시간봉 혹은 분봉이라 표현하며 장 상황에 따라 타임프레임을 보는 것이 매번 바뀌는데 요즘 같은 장세에선 1봉, 4시간봉, 1시간봉, 30분봉, 15분봉을 체크합니다. 작은 프레임에서 넘어가는 이유는 그 안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명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실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일봉 차트가 있으면 큰 추세를 먼저 봅니다. 여기 보면 거진 일주일 넘게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이동평균선 위를 상회하고 있죠. 이는 큰 프레임에서 추세가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4시간봉 혹은 1시간봉을 통해 한 번 더 추세를 확인합니다. 이 차트는 4시간봉인데요. 4시간봉으로 볼 때는 일봉과는 다르게 저항이 나온 모습이지만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상승 추세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조금 축소해서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점과 고점을 명확하게 낮추며 상단 고점이 하락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것은 명확한 하락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시간봉은 방금 전에 봤던 하락 추세가 성립되지 않았고 되려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승 트렌드 라인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상승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얼추 잡혀진다면 큰 프레임에서 기술적 분석을 대입하여 매매 시나리오를 구상합니다. 저는 이번 예시로 ICT 기술 중 하나인 FVG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볼린저 밴드 RSI 정도를 참고해서 매매해 보겠습니다. 이 FVG가 뭐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을 드리면은 사진과 같이 세 개의 캔들이 출현했을 때 고가와 저가가 중첩되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는 ICT 이론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공정가치 격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공간은 유동성 공백이라고도 부르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 시간 언제든지 구매자와 그리고 판매자들 간에 가격 격차가 발생하는데요. 기관들의 이 엄청난 물량과 개인들 혹은 리테일 투자자로 부르는 이들의 물량이 모두 소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균형이 맞지 않아서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세 개의 캔들 중간에 발생하는 빈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공간을 세력들이 메우려는 성질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비어있던 물량을, 즉 그 공간에서 놀고 있는 물량을 다시 소화시키러 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장악하며 모든 물량을 체결시키면 그들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FVG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를 보았을 때 세 개의 캔들이 있어야 하고 중앙에 있는 캔들이 양옆, 그러니까 위아래죠. 이 위아래에 있는 캔들과 비교했을 때 이 두 개의 캔들이 비교적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트는 이론대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짧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 또한 인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차트상 여기서 봤을 때는 이 공간이 FVG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세력들은 가격을 올리기 전에 매우 높은 확률로 이 유동성 구간을 소화시킨 다음에 출발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제가 설정했던 큰 프레임에서 발생한 FVG 갭을 정확하게 터치한 다음에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프레임에서 기준은 잡았으니 이제는 타임 프레임을 분봉으로 쪼개서 진입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ICT 기법을 보았고 지금은 ICT 플러스 RSI와 볼린저 밴드를 결합해가지고 매매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30분봉 차트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제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들어갔을지 눈에 보이실까요? 여기서는 3개의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 그리고 RSI 과매도 구간 상승 후 또 한 번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 RSI 과매도 구간,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탈, RSI 과매도 터치. 실제 저는 말씀드린 기준대로 매매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근거는 제 커뮤니티에 먼저 공지를 드렸고 이후에 매수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거래를 진행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이렇게 타임프레임으로 시장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손익비를 계산하여 자리가 왔을 때 과감하게 진입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한 당일에는 약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모든 과정은 보신 바와 같이 계좌 인증과 함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트레이딩을 이제 막 입문하시는 초보자분은 주요 일정 체크부터 타임프레임으로 추세 확인, 그리고 추세가 확인되었을 때 진입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적 분석 3개 이상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트레이딩 스타일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 거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데이 트레이딩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 또한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먼저 선물 트레이딩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방향성을 맞춘다고 해도 손절가에 맞물리거나 청산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물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만큼 추세를 먹었을 때 빠르게 익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무엇보다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법이라고 강조드렸는데 데이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것 또한 이 신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전업 트레이더라 새벽 늦게까지 트레이딩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잠자는 시간만큼은 최소한 잠자는 것에만 집중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매일같이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잠자는 동안에도 포지션을 종료하지 않고 들고 있다면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수명 컨디션이 매우 나빠집니다. 이 부분은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스윙으로 들고 가는 종목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잠자기 전에는 모든 포지션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매매 시나리오를 재구성합니다. 트레이딩도 체력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생각해요. 무엇보다 데이 트레이딩의 또 다른 장점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현금을 온전히 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금처럼 좋은 자산들이 저렴한 가격대에 내려왔을 때 싼값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내가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데이 트레이딩을 선호하고 데이 트레이딩만으로 500만 원으로 월에 1억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여기 P&L만 보셔도 거래 내역이 매일 찍혀 있거든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을 관찰해 근거가 잡혔을 땐 과감하게 거래했습니다. 이미 숫자로 결과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강조드리던 내용인데 손절과 익절은 감정 다 빼고 칼같이 해야 합니다. 이번 한 번은 살려주겠지. 이런 생각이나 이번 한 번만큼은 더 먹여주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무의미하게 기도하면서 끌고 가면 트레이딩 수명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장담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손절가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한 번 살려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내가 이쯤 롱 포지션을 들어가고 이전에 지지를 많이 받았던 요 구간에 스탑 로스를 걸어둔다고 해볼게요. 자, 포지션을 들어갔고 흐름을 지켜보면 가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죠. 이쯤 되면 사람 심리가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다가 여기 걸어두었던 스탑 로스를 더 아래에다 설정합니다. 지나고 보니 내가 처음 설정한 손절가를 찍고 반등이 나와줘서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결국 이는 더 큰 손실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법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게임만 할 순 없습니다. 이 시장은 손절 못하면 못 살아남습니다. 내가 이번 거래를 손절해서 단돈 100달러만 남는다고 해도 아쉬워할 거 없이 돈을 조금이라도 남겨둬야 추후에 기회가 생기고 돈이 있어야 내가 자신 있는 자리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지. 계속 감정에 휘둘리며 매매하면 돈 다 사라지고 기회비용 또한 모두 없어집니다. 그럼 결국 대출 끌어다 써야 돼요.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경험은 절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손절만큼 중요한 게 익절이에요. 대부분 손절은 잘해도 욕심 때문에 익절을 잘 못하시거든요.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익절이 손절보다 중요한 감정 싸움입니다. 그리고 익절을 제때 못하면 절대 퀀텀 점프를 할 수 없어요. 즉 작은 수익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예를 들면 내가 원금이 1만 불인데 마이너스 2,000달러 선에서 스탑 주문을 걸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 생각이 적중해서 5,000불이 수익이 난 거예요. 계좌 수익으로 따지면 50%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더 갈 줄 알고 보유합니다. 하지만 기다림 끝에 욕심으로 인해서 익절하지 못하고 내 손절 라인을 터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에이, 원금에서 2,000불만 날라간 거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방적인 사고방식인데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건 본인이 이번 거래로 2,000불을 잃은 게 아니라 수익금 5,000불을 포함한 총 7,000불이라는 기회비용이 사라진 겁니다. 익절을 못한 기회비용을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익절을 해야 시드가 커지고 시드가 커져야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안전한 매매를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익절을 습관화하세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반익, 확정 포지션, 절반 먼저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은 본절 로스에 걸어두고 끌고 가라. 이렇게 하면 적중했을 때 기대 수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고 손절가를 터치해도 본절에서 종료되기 때문에 수수료만 뱉고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게임입니다. 모르겠으면 일단 익절하고 보세요. 수익이 났을 때 모르겠다는 것 자체가 이 포지션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익절 먼저 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하세요. 생존이 우선입니다. 다음은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원칙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할 때 제 마음가짐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의 설명처럼 기술적 분석을 통해 손익비를 계산하는 그런 공식이 아닌 신법과 직결되어 있는 나만의 원칙들입니다. 투자의 끝은 신법이라고 불릴 만큼 이 부분만큼은 앞에보다 더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저는 한 방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을 접은 순간부터 선물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2년도에 100만 원으로 1억 원을 만들어 보고 또 3개월 전에 시작한 이 챌린지를 통해 500만 원으로 수억 원을 만들어 보면서 느낀 점은 익절과 손절을 칼같이 하고 실패를 인정하여 한 번에 큰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닌 복리를 이해하고 꾸준하게 수익금을 쌓는 마라톤 경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문자 분들이 레버리지라는 도파민에 빠져서 무조건 큰 돈만 생각하고 비중을 나눠서 진입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만불이 있으면 그 만불을 모두 진입해서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과 같은 매매를 하시는데 이렇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없는 한방 매매는 하루살이처럼 수명이 길어봤자 하루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는 이 자리가 완벽한 자리라고 생각해도 레버리지가 있는 선물 시장에선 내가 방향을 맞춰도 작은 파동을 못 견뎌서 청산당하는 게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비중을 나눠가지고 분할로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거래 비중은 20%에서 35% 내외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평균 추가 매수 횟수는 2회입니다. 두 번째, 절제 그리고 기다림인데요. 트레이딩은 확률과 손익비 싸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적인 매매를 고집해야 먹을 때 크게 먹고 잃을 때 적게 잃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돈을 크게 벌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일찍이 익절한 코인이 크게 올라가서 억울한 마음에 계산 없이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런 고집을 꼭 절제할 줄 알아야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원하는 자리를 놓쳤다고 해서 당장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닌 좋은 자리를 다시 기다립니다. 왜? 이미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 방향성대로 갔다는 것은 내 분석이 적중한 것은 맞으나 당장 들어가면 손익비가 내가 생각했던 계산과는 다르게 안 좋아집니다. 선물 시장은 24시간 365일 움직이기 때문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하루 뒤가 됐든 또 내가 원하는 자리는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당장이 기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자리를 놓치게 된다면 다음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여유 있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지켜도 매매 스트레스는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다음 세 번째, 복수 매매 컨트롤인데요. 이건 원효띠도 그렇고 저를 포함한 선물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하고 경험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사람 심리가 10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내 고생의 보상이라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반대로 1000만 원을 잃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억울하고 분해서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복수심을 가지며 감정적인 매매를 하는데 복수 매매를 제어하지 못하면 종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잃게 될 겁니다. 저도 사람이라 손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이거 복구하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누가 없겠어요. 우린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하루 손절 2번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날 매매를 쉽니다. 이날은 그냥 내가 평소에 8번 잘 되고 1번 실패한 날이라 생각하며 평소에는 트레이딩으로 하지 못한 취미활동, 러닝이나 드라이브, 맛집 탐방 이런 걸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실패하는 날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실패한 날에는 차트는 접어두고 다른 거 하세요. 우리 어플 들어가면 넷플릭스나 디즈니처럼 OTT 결제해놓고 안 보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손절한 날에는 그간 밀린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다른 의미로 나에게 보상을 주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습관이 된다면 손절이 발생되더라도 내가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됩니다. 장담하겠습니다. 안 되는 날에는 포기하는 방법도 배우세요. 오히려 더 하다가 인생이 진짜 힘들어집니다. 본인과의 약속을 꼭 만드세요. 네 번째, 완벽한 매매를 고집하지 말자. 내가 들어가는 지금 이 자리, 내가 수익 보고 있는 이 포지션이 완벽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매매하지 마세요. 익절을 항상 습관화하고 발목 아래 매수해서 머리 꼭대기에서 완벽하게 매도하는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매매를 잘하거나 돈 잘 버는 사람 못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작은 수익도 감사하게 복리를 믿어라. 오늘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 평범한 사람이 매월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하게도 반응이 굉장히 핫했거든요. 근데 소수 어떤 분들 댓글을 보니까 작은 돈으로 어떻게 큰 돈을 버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선 복리가 통하지 않는다, 100불, 200불, 그게 돈이냐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물 시장은 다른 건 몰라도 복리를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200불을 생각보다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루 200불씩만 익절해도 한 달이면 6,000불이거든요. 이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800만 원이 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월에 800만 원 이상을 법니까? 제 거래 내역을 몇 개 보겠습니다. $600이었네요. 방금은 보시면 400불, 1800불, 익절. 여기 보면 600불 수익 중이죠. 이렇게 400불 익절할 때도 있고, 저는 거의 모든 거래 내역을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모바일로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고 어떻게 진입했으며 어떻게 익절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하나씩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시드가 커지는 과정에서 더 큰 수익을 욕심내는 것이 아닌 200불, 300불, 500불 수익이 났을 때도 익절하는 습관을 가졌고 항상 작은 수익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복리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 손절 횟수는 줄어들고 익절 횟수는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나며 제 계좌는 스노우볼 효과를 받아 이제는 소액 계좌로 월 1억 원 수익을 달성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운빨 아니냐고요? 알트로 운 좋게 대박난 거 아니냐고요? 이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면 저는 10거래 중 8거래 이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처럼 초보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유동성이 큰 종목들만 공략했으며 이 거래 과정은 커뮤니티에 모두 보여드렸고 실시간 체결 내역과 익절은 어떻게 하는지 보신 바와 같이 다 보여드렸습니다. P&L 또한 매일 시장을 참여했다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으며 챌린지 계좌에서 차트를 들어가면 해당 종목에서 바이셀로 내가 어느 시점에서 들어갔는지 다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이 3대장을 메인으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데이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한 제 소액 계좌는 5억 원까지 100배를 불렸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현재는 그 계좌가 1억 원을 돌파했고 이제는 100배가 아닌 5배만 불리면 이 챌린지는 종료가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증명하고 있으니 저를 믿지 않으셔도 복리 하나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것을 들어보셨나요? 평범한 사람들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7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는 1만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노력까지 해보셨습니까?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100번 하고 포기할 때 나도 똑같이 100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보다 한 번 더해서 101번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노력은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이라는 건 남들이 하는 만큼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해야지 노력이라 부릅니다. 제가 만든 트레이딩 커뮤니티인 트연사에선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서로 관점을 공유하고 매주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면서 피드백을 가집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모두가 이곳에 온 목적은 같기 때문에 혼자서 1년 동안 공부할 내용들을 4주라는 시간 동안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과정을 배운다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오늘 내가 퇴보하지 않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뻗어 나갔다면 이 또한 복리로 작용되어 본인에게 크게 돌아올 겁니다. 트레이딩 4주 교육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걸어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올바른 투자 습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요청들이 왔거든요. 저에게 개인 메일로 무리한 부탁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맨날 오는 것 같고, 제 실시간 거래를 직접 따라할 수 있는 복사 거래를 요청하는 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 먼저 드리면 500만 원으로 시작한 5억 만들기 챌린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챌린지입니다. 저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사람이지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보니까 내가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이 어려운 요구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꾸준하게 만든다면 제 영향력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지만 오늘 이 영상에 댓글, 좋아요, 조회수 등 여러가지 반응이 좋으면 이라일의 생각이라는 텔레그램 방에서 투표를 통해 추후 이 챌린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관점방이나 내키진 않지만 제가 거래소 대표 리드 트레이더로 등록하여 공개적으로 카피 트레이드를 시작해서 코인판 최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챌린지 또한 숨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고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였던 것들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게끔 트레이더로서 실력으로만 증명할 겁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바이빗이나 빙엑스, 기타 등등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진 자료, 이런 수익률 사진 하나 있잖아요. 이런 인증만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저처럼 실시간 P&L까지 매번 녹화하며 단일 계정 하나로 챌린지를 진행하는 트레이더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바이비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이비트가 계정이 3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저도 3개까지 만들어 봤고, 비트겟이나 OKX는 단일 계정 1개밖에 생성이 안 되는 점을 이용하여 챌린지 계정으로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본인 계좌를 실제 녹화하면서 실시간 포지션, 거래 내역, 날짜별 P&L까지 모두 공개한 트레이더는 근 3년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있으면 텔레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주세요. 저도 보고 배우겠습니다. 카피 트레이드나 관전방 또한 하게 된다면 저는 엄청난 리스크를 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선물은 제로섬 게임이고 이건 제 포지션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 유동성, 거래량, 장 상황까지 평소보다 더 계산적으로 고려해서 진입해야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 제 텔레그램에서 철저하게 투표를 통해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많은 고민 끝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하게 된다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저를 적극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그리고 카페 링크 열어두었으니 들어오셔서 제 수강생 분들과 함께 매매도 배우시고 제 근황을 쭉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뱉은 말은 꼭 지켜 증명하는 이라일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